안녕하십니까. 토요일 5월 19일 송영선의 시사 360 2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한국처럼 아주 번영된 국가가 될 수 있고, 안 하면은 리비아 꼴이 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마디로, 야, 정말 트럼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 죽을래? 아니면 날 만날래? 이 말을 김정은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정은 귀에는 이게 비핵화를 하면 네가 잘 살고, 못하면은 리비아처럼 초토화로 들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만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들릴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 만날래 죽을래로 받아들일지, 진짜 트럼프의 메시지는 만날래 죽을래입니다. 비핵화는 사실 2차적인 문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티미텀, 영어로 얼티미텀, 최후 선언을 최후 압박 카드로 나 안 만나면 죽이고 만나면 살려줄게를, 그 메시지를 북한이 비핵화하면 한국처럼 잘 살게 해주고, 비핵화 안 하면 리비아처럼 초토화하겠다는 얘기가 김정은에게는 나 만나면 살려주고 안 만나면 죽이겠다라는 건 들릴 텐데, 과연 김정은이 안 만나도 안 죽겠다라고 해석할 건지, 혹은 트럼프 당신 만나는데 내가 몸값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만날 필요조차도 없다, 당신이 뭐라고 한들 나는 죽을 가능성은 없다, 안 만나겠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단계로 여러 옵션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정은이 들고 나오는 카드를 보면은, 이 시점에 그들이 내린 폭탄적인 선언, 미국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물론 수로 보면은 자기들 몸값 높이기 위한 건 사실이지만, 김정은의 계산은 단순한 몸값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패를 다 깠지만 나는 아직 패가 남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패를 다 깠죠. 만날래 죽을래입니다. 김정은은 죽을래를 네가 북폭을 해? 그렇게는 못할걸? 내가 너 안 만나주면은 X망신은, 뭐 더 정난하게 얘기하면 개망신은 너만 당하는 거야. 나는 별로 이럴 거 없어. 이 생각이 더 커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혼자서는 그런 자신감이 없죠. 제가 처음부터 북한이 16일 새벽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할 때에, 이건 북한 혼자의 행동이 아니다, 중국이 뒤에서 시쳇말로 코치를 하고 있구나, 감독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제 처음의 의심이 더 점점 더 굳어집니다. 거의 저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한 것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죠. 꼭 지금 시점에 미국처럼 막 몸달아가 나갈 필요 없다. 답답한 건 트럼프다. 전 세계에 자기가 빅 이벤트라고 떠들어놨는데,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도 수없이 홍보를 하면서 나는 클린턴이나 부시나 오바마하고 달라, 뭔가 보여주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장소조차 열리지 않으면은, 그런 이벤트조차, 카메라를 갖다 댈 무대조차 안 열린다면은
망신당하는 트럼프지. 김정은 너가 아니야. 그리고 절대 미국이 너를 못 때릴 거야. 일단 숨 넘어가지 않도록 중국이 너를 좀 도와줄게. 그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벌써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오고 가는 보따리 장사들, 무역, 기름, 유조선, 유조차, 들어오고 있는 유조량이 중국이 1년 동안 북한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400만 배럴을 매일 단위, 1일 단위로 계산하면 1753톤인데 지금 4800톤이 도른다는 거 아닙니까? 숨통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도가 돼가 해결할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약속한 수준까지로 미국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뛰어들지 마. 미북 정상회담 장소에 나갈 필요도 없어. 그 뒤는 형님이 책임질게.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김정은은 이런 배팅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굉장히 트럼프의 위압에 쫄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의심하다시피 폼페이오를 2번 만났을 때만 해도 두 번째까지도 미국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돼가는구나. 김정은하고 만나가 얘기할 수 있겠구나. 폼페이오를 2번째 만난 이후에 갑자기 눈에 드러나게 늘어난 것이 북중 간의 오감입니다. 파견단을 보내고 받고 노동당의 핵심 위원들이 중국을 가보고 중국의 고위급들이 북한을 오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바람을 넣는 거죠. 중국의 생각은 시간만 끌어라. 언제까지? 미국 입에서 평화협정 체결해주겠다, 주한미군 궁극적으로 내보내겠다 얘기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밀고 땡겨 해라. 사실 핵실험장 폐기 폭파 쇼는 쇼입니다. 우리 한국 측의 기자 8명이 가고 뭐 해외에서 기자 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것도 빅 이벤트 쇼에 불과해요. 핵실험장 내부를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사찰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거 폐쇄하는 게 뭐 그래 대단한 쇼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그거 지금 북쪽에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기자단도 지금 오라는 15일날 오락했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컨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컨펌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난리가 난 듯이 송영무를 죽여라, 송영무를 죽이라는 용어는 안 했지만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에? 맥선더 훈련을 그대로 해서 북한이 나서가지고 이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는 것까지도 지금 취소하는 것 같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럼 맥스 썬더 훈련을 중단하면은, 원래 안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합니까? 풍계리 실험장 폭파하는 거 며칠 미뤘거나 안 한다고 해서 핵실험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 중단된 거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한다라는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 내용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예요. 우리 정부는 애당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내용에 또 보면 벌벌 기고 양보하고 용서를 빌고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고, 이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에요. 그 떳떳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뭐 주겠다 하겠다만 있어요. 해달라는 게 없어요. 다 주겠다 뭐 하겠다 해도 판문점 선언에서 한마디만, 이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남북한이 모든 협력을 다하고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걸 남쪽이 다 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전문에만 붙였어도 이야기 달라집니다. 없어요. 그걸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 폐쇄를 연기를 하든지 지금 당분간 할 이 계획대로 23일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절부절을 못한 게 이 정부가. 김정은 지금 노동당 당사위원장실에 앉아서 통쾌하게 책상을 치면서 웃을 겁니다. 결국 이 허접한 인간들 남쪽 별 볼 일 없는 허풍쟁이 트럼프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패를 다 깠다는 얘기는 죽을래 만날래니까 죽이든지, 북한이 안 만난다면은 죽여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안 만나도, 트럼프가 원하는 걸 안 해줘도, 만난다는 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안 해줘도 죽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 중국에 의해. 더구나 한국에 의해. 직접적인 역할은 중국이 했겠죠. 한국의 문특보나 정특보 같은 사람이 죽을 가능성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트럼프에게 남은 옵션은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수준으로 비핵화의 요구 단계를, 요구 수준을 낮춰서 억지로라도 미북 정상회담 장소에 끌어내든지, 아니면 북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옵션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던진 얼티미텀에 보면은 나와서 나하고 얘기하면 한국처럼 잘 살게 해주고, 안 나오면 리비아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리비아처럼. 사실은 리비아 카다피는 미국이 때린 거 아닙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미국이 때렸지만 카다피는 중동의 민주화 봄바람, 2011년부터 시작된 봄바람에 의해서, 리비아 자체의 반군들에 의해서 카다피가 죽은 겁니다. 물론 카다피가 반군들이 그를 코너에 몰 때에 카다피가 미국에게 요구했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반군들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지원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세력이 들어오도록 카다피가 요구한 것을 리비아 방공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방공 영역에 못 들어오도록 반군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풀어달라고 한 겁니다. 사실 미국이 안 해준 거죠.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카다피를 죽인 게 아니라 그 내재적인 민주화에 대한 욕구 때문에 카다피는 죽게 돼 있었어요. 그걸 아니까 트럼프가, 어떤 분들은 뭐 이 카다피는 미군이 죽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자면 간접적인 역할은 있죠. 그 리비아 모델처럼 안 하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니를 카다피처럼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카다피처럼 안 죽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2011년 중동에 분 민주화 바람처럼, 민주화의 봄바람처럼 북쪽 정권도
김정은 주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체제로 남겨주는 게 아니라 북쪽 정권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김정은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는 거죠. 직접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때리지 않더라도, 자기를 안 때려도 결국 비핵화를 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 손에 의해서 카다피처럼 나도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정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반대하는 군부들, 그들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만 그들도 똑같이 죽은 목숨이니까, 거기 빌붙어 사는 인간들이니까. 특히 노동당 핵심 군부, 노동당 핵심 권력자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수령동지님, 국무위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거 하시는 것은 미군이 와가 북폭을 안 해도 우리 인민들 스스로가 민주화 봉기에 의해가 우리를 비핵화하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비핵화한 대가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하면 결국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것이 당신 목숨이고 당신이 주장하는 체제보좌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비핵화하지 말고 끌고 가면서 중국의 지원 받으면서 시간을 끌어서 중국 지원하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엎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김정은의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해석이라면은 트럼프가 리비아식으로 너희들 나와가지고 협상을 하면은 살려주고, 아니면 리비아식으로 협상하지 않으면 리비아식으로 완전히 무참하게 죽일 거다라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위협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미국하고 만나면은 어느 방향을 취해도 죽는다는 얘기구나. 그럴 바에는 미국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 만약에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그래도 끌고 덕을 좀 보려고 하면은 최대한 우리가 적게 양보하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내자. 그거는 미국이 지금 주장하는, 워싱턴 간에서 주장하는, 무슨 특히 볼턴이 주장하는 대량 살상무기 전체,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전부 다 폐기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받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핵 물질이나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갖다 놓고, 그런 뻘짓 북한 절대 안 한다. 그런 걸 못 받아주겠다라는 첫 번째의 단호한 메시지로, 신호로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것도 안 한다고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주면은 그제서야 미북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쇼는 일단 미국에게 던지는 미끼였는데, 미국이 그 미끼를 받으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이 미끼 자체를 거둬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이 주는 걸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반쯤 가졌을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두려워서 처음은 상당 부분 그런 생각이 기울었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중국과의 두 번의 만남에서 시진핑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겠다라는 말에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보다 시진핑이 나를 도와줄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구나, 무모한 실험을 지금 할 필요 없다. 미국과 앉아서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받으면서 시간 끌기 작전, 비핵화라는 그 완전히 옷 벗는 짓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려면은 미국에게 일단 미북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신호를 던져야 되는데 바로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한국에게도 동시에 압박을 주면서 하는 메시지로는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한 군사 충돌이나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절대로 없애야 되는데 맥선더 훈련 우리가 볼 때 불편하니까 그거 얘기하고 더더구나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 내가 생각하던 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태영호는 절대로 북한 비핵화 안 할 거다. 완전한 비핵화 안 할 거다. 김정은이 처음부터 비핵화할 생각을 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김정은이 저놈이 내 속을 속속들이 알고 남쪽에 얘기를 해? 겉으로는 뭐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태공사 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구나. 나는 비핵화할 생각이 없어. 차제에 잘 됐다. 미국이 완전히 문턱을 낮춰서 꿇어앉든지 엎드리든지 한국이 미국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판문점 선언에만 미북 정상회담 관계없이 무조건 매달리겠다든지 하지 않는 한 미북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 시진핑 형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김정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있어. 미국을 믿고 미국이 주는 거 밀가루, 우유가루, 기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체제 유지 어려워. 안 돼. 안 하겠어. 이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죽을래 만날래는 김정은으로는 안 죽고 안 만나로 거의 그런 쪽으로 김정은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지 않나. 매우 걱정이 됩니다. 미국은 패를 다 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했지만 패를 깠습니다. 북한은 그 죽을래 만날래가 전혀 두렵지 않은 거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뒤에서 도와주니까. 꿈 깨야 됩니다. 우리가. 판문점 선언 자체부터도 북한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했는데 이 상태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북한이 크게 선심 쓰는 듯이 트럼프를 만나준다 해도 미국이 북한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두서너 가지 뿐입니다. 핵실험장 폐쇄쇼를 나중에 어떻게 카메라 기자와가 몇 개 찍는 거로 끝날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만 일단 멈춰주고 핵실험만 연말까지 끝나면은 안 해주면은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대성공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그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하겠다라고 얼버무릴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핵 인질하에 더 북쪽의 숨통 좋음에 북쪽이 우리에 대해서 목을 조르는 데 대해서 더 숨막히는 상황으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압승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공감하시면은 좋아요와 지속적인 저의 영상 발전을 위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